얘기하면, 네, 동기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선생부터 해서 뭐 장학사 또 교감, 교장 뭐 다 이렇게 다 거쳐봤잖아요. 다 거쳐볼 때 어떤 뭐 각 위치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그 위치가 대단한 위치로 보였어요. 근데 막상 다 거쳐보니까 야, 갈 때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좀 애들을 위해서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요. 뭐 어쨌든 저의 다른 후보보다 뭐 좀 장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교육자로서 선생님부터 모든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누구보다도 현장 감각이 뛰어나고 또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직 생활이 총 잡아서 몇 년 정도 되실까요? 한 네? 교직 경력. 예, 교직 경력은 실교직 경력은 37년. 현장. 37년 6개월. 군 경력까지 포함하면 39년 10개월입니다. 졸업하고 그런 경험이 약 40년까지 되는 거죠. 지금 교육에서 이제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이 이제 참석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의 현장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좀 안타깝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풀면은 좋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강점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이제 평생 대전 교육이 직할시 되면서부터 대전 교육에 이렇게 참여를 해왔고, 그 이제 교육감님으로는 뭐 박경원 교육감님, 홍성표 교육감님, 그 다음에 오광 교육감님, 김신원 교육감님, 또 지금 설동호 교육감님, 교사들부터 이렇게 국장할 때까지 다 그런 분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전 교육을 평한다면 대전 교육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잘하려고 하고 뭐 했지만 또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대의 변화가 이제 지금은 AI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전 교육이 정말 변혁해야 할 땐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여러 가지 또 뭐 사건도 좀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 선제적인 대응,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좀 보완하고 지원해야지만 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부모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요즘은 그만뒀으면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교육선상에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뭐 단순히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사회 계층이 갈라져 있고 뭐한 이런 상황도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될 앞으로 전개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학력 위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경쟁과 비교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는 그런 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로 바뀌는 데는 철저히 인성적인 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뭐 학력 중요하죠. 당연히 기초학력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건 물론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거기에 집중돼서는 안 되고 일반 나머지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해야겠죠. 그럴 때 문화예술 체육활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제가 강조하는 그런 쪽은 뭐냐면 문화예술 체육은 공통점이 전부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할 수 있나요? 네네, 잠깐만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문화예술 체육 활동은 모든 게 룰에 의해서 시작되잖아요.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어떤 뭐 개인 기량을 쌓고 이러는데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경지에 오르면 목표가 화합이에요. 화합.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 대인관계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육 거의 안 되잖아요. 전과 수업도 제대로 운영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인성 문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좀 학생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다랗게 사람을 키우는 교육, 네네.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네네. 사람은 역량이 다 다르게 각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역량이 다른 사람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람다운 사람, 좀 인간미 있고 어떤 막말로 얘기하면 싸가지 있는 그런 사람, 네. 위아래도 좀 알아보고 나뿐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키우자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내실 실력적인 학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인성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학생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커다란 타이틀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은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워야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예상됐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비하는 기초교육을 초, 중, 고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토대를 잡고 그동안 해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체가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 당사자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번에 그럼 저기 오감만조 대전교육 슬로건을 걸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5가지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오감만족이라는 얘기를 사람의 그 감정적인 것 네네. 이게 만족스러우면 그게 이제 행복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학교에서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문제는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안전 만족 그리고 복지 차원도 이게 빈부의 격차 등 여러 가지 빈부 격차뿐만 아니고 그 생활의 다문화나 뭐 이런 그런 계층의 격차 뭐 이렇게 각종 격차들이 있어요. 지역별 격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도 복지에서도 많은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소통 그 소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만족 이렇게 해서 5가지 영역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감만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대전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정치 세력과의 연계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좀 못마땅한데 교육 아시다시피 뭐 교육은 중립이잖아요. 어떤 면은 진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면은 보수적인 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치 논리에서 진보와 보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저 자신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후보한테도 이번만큼은 그런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진영을 나누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철학이나 또는 그 뭐 여건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모든 걸 이렇게 행했던 현장형이고 어떤 분들은 뭐 대학 교수이 있었다. 그분들은 어떤 교육의 나름대로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영역도 있고 이렇게 뭔가 그런 영역이 다른 거지 무슨 진보 보수의 이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론에서부터 사실은 그렇게 막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나면 교육감 후보 누굽니다 하면 무슨 색이요? 이거부터 묻고 무슨 당이요? 이쪽에 이제 핑크색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당이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우리 애들 꿈과 희망 이런 게 해서 핑크하고 그린 계통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이렇게 보면 실록이 우거지고 하면 녹색을 입으면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핑크빛이 눈에 띄게 하려고 핑크색을 택했습니다. 실제가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추상적일지 모르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첫째예요. 그리고 교육은 저는 뭐 행정도 해보고 다 했잖아요. 그 행정을 위한 어떤 행정 이런 것이 아닌 교육을 위한 정말 행정. 교육감은 사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으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를 역량에 맞게 커나갈 수 있도록 똑같은 게 그게 평등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역량이 다르듯이 평가도 달라야 되고 거기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뭐 나름대로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해오지 못한 그런 교육을 펼칠 겁니다. 그 구체적인 공약도 있고요. 네.